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7강 시간이 되겠어요. 페이지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보시게 되면 정책의 실명 관리에 대하여 약속하시오. 정책의 실명 관리입니다. 정책의 실명 관리. 그러면 여기서는 정책의 실명 관리에서는 답안 작성할 때 정책의 실명 관리, 이게 이제 1번이라고 한다면 정책의 실명 관리 해놓고 다시 적은 1번, 정책의 실명 관리에는 정책 실명제의 개념을 써야 되겠죠. 정책 실명제가 뭐냐 개념을 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책 실명제 관련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관련 제도의 개선인데 뭐 한두 가지만 써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주요 정책 자료에 종합적이고 기록 보존해라. 주요 정책 자료에 종합적으로 뭐 하라? 기록하고 보존해라. 네 번째는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하게 되면 뭐 담당 부서는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이런 연락처, 본인의 실명,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정책 실명제의 개념이 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을 뭐하고 결정하고 정책을 뭐 하는데 집행하는데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한다.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관련자들의 뭐 실명,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관련자들의 실명과 그 관련자들의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우리는 실명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한다. 여러분 거기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그대로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거기 보세요. 정책 실명제란, 그 앞에다가 항상 이거 쓰기 전에 개념이면은 정책 실명제란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은 어떤 것인가, 6가지가 나왔는데요. 98년도에는 그 당시는 뭐 사무관리 규정이니까 정책 실명제 도입을 법제화했다. 야, 그러니까 98년도에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 법제화했다는 겁니다. 98년도.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 법제화했다. 이때 이 사무관리 규정이 언제 생겼죠? 91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정책 실명제 도입 법제화가 되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아하, 정책 실명제가 도입된 건 몇 년도라고요? 1998년도. 이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건 쓸 거 없어요. 어떻게 그 연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2011년도 볼까요? 2011년도 정책자료집 발간 보존 규정이 폐지되었다.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보존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요거 별표시 하세요. 정책자료집.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보존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왜 그럴까요? 2011년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보존하는 규정이 왜 폐지됐을까? 지금은 다 문서로 하잖아요.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주로 발간하는 것은 다 문서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정책자료집을 특별한 거 아니면 발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과 보존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기록 보존 내용은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소속, 직급, 시기, 성명, 그 의견과 관련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자료 및 토의 내용 등이다. 그러니까 주요 정책 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한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보도자료의 설명과 제공입니다.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누구지요?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책 실명제가 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연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뭡니까?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트랜스퍼런스, 책임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넘겨서 31번. 정책의 실명제 책임관 지정, 중점 관리 대상의 선정, 정책 실명제 평가, 세부 규정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20점. 자, 정책 실명제의 책임관 지정입니다. 그건 뭐냐면 정책의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책임관, 정책 실명제의 책임관은 또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느냐. 정책 책임관의 임무 수행,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정책 책임관 지정입니다. 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는데 정책 실명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책임관의 업무, 정책 실명제 책임관, 업무 수행은 어떤 것인가? 업무 수행은 어떤 것인가? 이거 공부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입니다.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상 사업 선정 관리가 나옵니다. 대상 사업 선정 관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세부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공개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실명제를 평가해야 되겠죠. 정책 실명제 평가. 정책 실명제를 평가하고, 네 번째는 정책 실명제 세부 규정이 뭐냐. 세부 규정.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 실명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정책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의 공무원을 정책 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여러분 협업 행정협업에서 협업 책임관이 있었죠. 임무 수행입니다. 정책 실명제 책임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정책 실명제 활성화, 계획 및 수립입니다. 정책 실명제를 활성화하는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또 정책 실명제는 대상 사업이 뭐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요. 해당 기관의 정책 실명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선정할 때 대상 사업의 선정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상 사업의 선정 관리.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큰 거지요. 주요 국정 현안입니다. 주요 국정 현안. 주요 국정 현안.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영역.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영역. 이러한 것들이 대상 사업의 선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건데, 대상 사업 선정 관리는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사업이 투입되는 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영역, 이런 것들이 대상 사업 선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추진 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가 있고 부분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책 실명제의 평가가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책 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행정기관의 정책 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행정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죠?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책 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책 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정책 실명제 세부 규정에는 세부 규정을 보세요. 세부 규정은 누가 정할까요? 당연히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합니다. 거기 보세요.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 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기준 및 정책 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누가 정합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 실명제는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로도 정할, 조례 및 규정으로도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넘겨보세요. 32번 문제. 행정 업무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20점. 여러분, 행정 업무 개선입니다. 여러분, 행정 업무 개선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할까요? 아니죠. 행정 업무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 업무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자, 행정 업무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입니다. 자, 첫 번째, 행정 업무 개선 및 효율성 진단. 행정 업무의 개선 및 효율성 진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 업무의 개선, 말 그대로. 두 번째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 진단. 행정 업무의 행정 업무의 개선에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되고, 또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라. 행정 업무 개선은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들이 계속적인 행정 업무의 개선이 되겠고요. 행정 효율성 진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 효율성 진단의 의의가 나오겠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진단의 의의. 두 번째는 효율성 진단의 실시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 효율성 진단의 활용. 행정 효율성 진단의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효율성 진단 전문 인력의 활용입니다. 행정효율성 진단을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리 목차 미리 보기가 되겠는데요. 자, 지속적인 추진 한번 볼까요? 행정업무 개선에서 첫 번째 지속적인 개선 추진. 행정기관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관 행정 업무의 수행 절차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기관장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을 높여서 지속적인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라. 거기 오타입니다. 행정이 아니라 행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업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 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누가 개최한다고요? 행자부 장관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뭐 할 수도 있다? 포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 효율성 진단입니다. 여기에는 행정 효율성 진단의 의의가 나왔죠.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흐름을 과시하여 분석 검토하고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여 기존의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기 위한 과정 내지는 활동을 말한다. 업무 흐름을 뭐 한다고요? 리디자인, 재설계하는 거죠. 두 번째, 행정 효율성 진단의 실시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개선하는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 업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행정 효율성 진단의 활용입니다. 어떤 것들일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를 모든 걸로 재설계해라. 효율성 진단의 활용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기관 업무를 재설계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통칙에 따른 조직진단입니다.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조직을 진단해라. 네 번째, 행정효율성 진단 전문 인력의 활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효율성 진단을 실시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정진단에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효율성 진단 전문 인력 활용은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정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행정효율성 진단의 전문 인력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B급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30번 문제 정책 실명 관리, 정책 실명제 책임관 지정, 그리고 행정 업무의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이런 것들은 뭐 A급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뭐 B급 문제가 되겠는데 자, 남은 시간에 3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민원 사무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도 법이 있고 여기에도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한데요. 먼저 민원행정의 특징, 기능과 민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20점 나왔습니다. 자,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이 있다는 거지.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민원행정의 특징. 어느 것들일까? 두 번째, 민원행정의 기능.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민원행정의 중요성. 이렇게 열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민원행정의 특징에는 뭐가 있는가? 거기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약을. 다양성과 변동성. 민원행정은 다양하다. 수시로 변한다. 내용이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민원행정은요, 그 지역 주민의 수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수시로 변한다는 거지요. 민원 내용이 다양하다. 두 번째, 민원행정의 특징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하게 되면 적은 재정지출의 수반성이 된다. 적은 재정지출에 돈이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민원행정은 질적인 복합성이 있다. 자꾸 이제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니까요. 민원인들의 또 질적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질적인 복합성이 따른다. 자, 암기하세요. 다양성과 변동성, 적은 재정지출의 수반성, 질적인 복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민원 처리를 해주게 되면 충족을 요구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다. 복잡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행정의 특징. 자, 우선 제목을 기억하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성과 변동성, 적은 재정지출의 수반성, 질적인 복합성, 그리고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민원행정의 기능이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행정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규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여러분,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들을 행정처리를 하는데 규제도 해야 되겠고 또 통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행정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행정주민 참여적 기능. 행정을 처리하는데 행정기관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행정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자, 행정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통제 수단. 행정 규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적 기능이 있다. 또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제고 수단. 제자가 이제입니다. 제고 수단.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거기 네 번째 보니까 행정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민원 행정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간의 신뢰성 확보, 투명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에 민원 행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는 특징은 4가지 암기하시고 기능도 4가지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두 줄씩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 행정의 중요성입니다. 국가는, 행정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되겠죠. 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품위 유지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무보다도 중요한 사무로 평가받고 있다. 19세기는 자유방임형 경찰국가에서 21세기는 복지국가로서 행정서비스 국가로 변모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소위 소셜 퀄리티죠. 사회적인 질을 행정 서비스를 높여서 제공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 제도는 현실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나 수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권익보호입니다. 국민들의 권익보호. 민원행정의 중요성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 여러분,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간편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원행정에 대한 기능과 특징, 민원행정의 특징 4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양성과 변동성, 특징, 적은 재정지출의 수반성, 질적인 복합성,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민원행정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는데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주민 참여적 기능, 또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행정의 중요성은 바로 뭐냐? 행정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행정기관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는
민주행정에서는 상당히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줘가지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민원행정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